68페이지에 21번 대흉근과 쇄골하근이요. 대흉근과 쇄골하근. 대흉근은 대자가 큰 대자겠죠. 그리고 흉이 가슴 흉자고 그래서 큰 가슴근 신용어로는. 쇄골하근은 빗장 밑근. 쇄골이 이제 빗장뼈라 그래. 그 다음에 하가 밑이겠죠. 그래서 빗장 밑근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에 보면 큰 집에 가면 어때요? 빗장이 있죠. 문을 잠그는. 여기를 우리가 쇄골 개념을 빗장으로 봤어요. 왜냐면 여기에 면역체계가 다 있잖아. 갑상선도 있고 여기 흉선도 있고 막 이쪽에 면역체계가 다 있으니까 문을 닫는 역할. 얘가 열리거나 이러면 어때요? 면역이 약해지고 문이 닫으면 방어가 잘 되는 면역이 높은 거지. 어떤 체형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린 거라. 빗장이 열렸죠? 쇄골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온 건 어때요? 빗장이 닫힌 거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등을 펴고 가슴을 열고 있는 자세.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른 자세. 근데 라운드 숄더에 등이 굽은 이 자세는 어때요? 어깨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면역력이 약한 자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쇄골이 어때요? 그 수평에 가까운 게 좋은 거고 넘어쳐지면 너무 내가 이렇게 까져 있고 있는 거죠. 우리 뭐 발라당 까졌다 그러나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까져 있으면 어때요? 제 가슴을 갖고 막 하지도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섭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런 체형을 또 가진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좀 있다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100%는 그냥 이론상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정신적으로 자기가 또 멘탈이 강해가지고 그런 체형을 가졌지만 육체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체형을 가졌든 간에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못생겨도 자기가 그 외모를 극복하고 뭔가를 좀 할 줄 알아고 멋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뻐도 보면 하는 짓이 진상인자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자 6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을 먼저 볼게요. A 그림을 보시면 쇄골지죠. 쇄골에 붙어요. 쇄골에. 그래서 쇄골에 붙어서 상완골에 붙는데 포인트가 두 개다 그죠? 쇄골 밑에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완골 쪽에 포인트가 있고 이건 지금 그림이 좀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입판하면서 쇄골 바로 밑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더 그려요. 그 옆으로 쭉 당겨가지고 조금 더 크게 그려요. 그냥 그 부위를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됩니다. 약간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자 통증은 어디로 가죠? 어깨 쪽으로 가죠. 어깨 앞쪽이 아픕니다. 삼각근처럼. 그래서 1번에 보면 상악근 전면과 대흉근 쇄골 부분에 통증이 있다 되어 있죠. 말풍선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각근과 함께 이 두 개는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상악근 특히 전부 수직으로 올라가면 상악근 전부인데 얘를 몸통 쪽으로 가깝게 하고 올리면 대흉근의 쇄골지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령을 잘못하면 어때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쪼아하고 이렇게 드는 사람들 어때요? 아령을 드는데 가슴이 크죠. 대흉근의 쇄골지가 발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B 그림에 보니까 대흉근의 흉골지에 포인트가 3개가 보이죠. 얘들은 통증이 어디로 가죠? 가슴 쪽이 아프고 그 다음에 어디가 그러죠? 팔 안쪽을 따라서 내려가죠. 손목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죠? 자, 읽어볼게요. 2번. 말풍선 안에 있는 거 2번. 급성 심근경색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관련 가슴 통증은 만성적으로 대흉근의 발통증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심근, 그러니까 심장에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류가 막혔을 때 내경색 들어봤죠? 뇌로 가는 혈류에 막힘이 있는 걸 내경색이라 하죠. 마찬가지죠.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을 때 대흉근의 발통증하고도 연관이 있고 낫고 나서도 대흉근에 문제가 남아있으면 또 질환은 나는데 통증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흉근의 통증이 결국에는 심장질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3번에 보면 왼쪽 가슴의 경우에는 간상동맥 구조질환의 통증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 간상동맥이 뭐냐면 이제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통증하고 유사하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더라. 대원근이 긴장을 하면 간탄동맥의 직경이 줄어들자는 것들을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원근과 심장의 관계가 상당히 영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이론이 맞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우리가 심장을 직접적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대원근을 자극해서 대원근을 긴장을 풀어버리면 엄청 긴장돼 있겠죠. 심장마비 왔을 때 대원근을 풀어버리면 심장마비가 심장이 다시 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이론이 맞다면 제가 아직까지 실험은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보면 좋겠어요? 대원근을 막 때리면 좋겠죠. 그럼 아프다고 고마해라고 일어나겠죠. 근데 영화 드라마 보면 심폐소생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울면서 때리죠. 막 일어나라고. 근데 한 번씩 영화에 보면 그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 이론이 제가 말한 이 이론이 맞다면 그게 이제 사실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실험할 수는 없고 그죠? 혹시나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죠? 그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이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을 써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론이 맞다면 제 공부에 확신이 있다면 한번 이런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이 아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늑골이 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물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늑골절은 부서져도 됩니다. 살아만 난다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형근을 자극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손상 없이 깔끔하게 깨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학문에 자신이 있고 이게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대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명치와 팔의 안쪽 면에 격렬한 통증이 생긴다. 명치 쪽. 그 다음에 팔의 안쪽 면에 격렬하답니다. 격렬해. 강한 통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팔의 손바닥 측과 잡뼈 측에도 통증을 방사하고 4호지와 3지 2분의 1 잡뼈 측까지도 타고 내리게 하려 합니다. 심한 경우 내려가는 거예요. 심한 경우 여기까지 타고 내려가요. 심한 경우에. 그리고 5번에 보면 유두의 가민성, 그 다음에 옷에 스치면 쓰림, 즉 가슴 통증을 동반하는 가슴의 아통점이라 되어 있죠. 나성보다도 여성이 많아. 지금 말했던 말풍선 안에 있는 건 뭐죠? 대형근의 복근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근지에 트릴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이 트릴 포인트에 의해서 어때요? 가슴 쪽으로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이제 유방이라는 곳에 그리고 저 꼭지에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유두에. 그래서 애기 젖 불리고 이럴 때 전몸살하고 이런 것도 뭐 때문에 온다? 대형근 때문에 온다. 대형근이 튼튼한 여성들은 전몸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스쳐갖고 이게 옷이 벌렁거리면 어때요? 이때 남자 같은 경우도 유두가 쓰리거나 아픈 경우가 있어요. 대형근이 안 좋을 때. 제가 어릴 때 좀 아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팔이 골절돼가지고 약간 휘었기 때문에 보상작용을 한다고 내가 맨날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대형근에 복근질을 단축시키고 긴장을 시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가슴이 좀 예민하고 안 좋은 시기가 있어요.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증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가 지금 두 개 너무 바짝 붙였죠. 좀 거리를 띄워요. 이 판 쓰면서 이 편집할 때 잘못된 겁니다. 조금 띄우세요. 그리고 69페이지의 마지막 AB 그림에 보면 포인트가 두 개 더 있죠. 얘들은 대흉근의 흉골지에 트리거 포인트다. 그죠? 대흉근은 바깥쪽에 근육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운동 안 하면 여기에 근육이 몰려있죠. 왜냐면 팔을 내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건너편까지 넘어가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대흉근의 수축력이 어때요? 주로 내 정중앙이나 정중앙에서 반대쪽에 있죠. 정중앙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반대쪽 손을 쓰죠. 왜 이 손으로 이렇게 물병을 잡아서 이렇게 먹겠어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죠. 보통은. 그래서 대흉근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쪽에만 트리거가 생기는데 근데 여기까지 수축력을 많이 주면서 뭔가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돼요? 안쪽까지 문제 생기겠죠. 아니면 등이 굽어갖고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은 이쪽에도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가운데까지 문제가 와가지고 흉골근이 나중에 고장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배울 근육이에요. 그죠? 그 문제는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 부위에 트리포인트가 형성이 되면 국소적으로 흉골상의 통계이죠. 흉골. 우리가 옛날 말로는 이제 복장이라 했죠. 복장뼈. 그래서 복장이 무너진다고 복장이 막 하면서 답답하거나 하거나 뭔가 한이 맺힐 때 막 여기를 두드리죠. 그때 요 부위가 복장이라는 부위예요. 그죠?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70페이지의 위에 그림을 보면 쇄골하근이 있죠. 쇄골의 바깥쪽 밑에 붙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1늑골로 가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래야 지렛대 원리상 올라간 놈을 내리기도 쉽고, 그죠? 그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쇄골을 끌어당겼다 올렸다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쇄골의 바깥쪽에 붙어갖고 안쪽으로 붙어야 잡아 당기기가 쉽겠죠?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는 어디에 형성되죠? 늑골 쪽에 가까운 곳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증은 그림을 보니까 색칠되어 있는 게 쇄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팔로 내려가네요. 상안의 앞쪽과 외측 상가 쪽으로 통증이 가고 그 다음에 통증이 손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1, 2, 3지까지. 그래서 말풍선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7번에 통증은 같은 쪽의 위팔로 방사되며 어깨의 앞면, 팔의 앞면, 그 다음에 아래파의 노뼈측 바깥쪽이죠. 그리고 팔굽, 관절, 주관절 말하죠. 팔목은 건너뜁니다. 팔목은. 그리고 손의 노뼈 쪽 절반까지 가요. 옛날 말로는 요골이죠. 요골. 요골의 절반까지. 그리고 1, 2, 3지의 손등 쪽과 손바닥 면에서도 통증이 있어요. 1, 2, 3지로 간다는 거죠. 손등과 손바닥 쪽으로. 이런 식의 통증을 느끼면 쇄골하근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육학을 공부 안 한다면 팔로 이렇게 통증이 갈 때 쇄골하근 부위, 이 부위를 치료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다른 문제라 생각하면서 여기는 건너뛰겠죠.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안 했다면 목의 문제라고 착각하겠죠. 목 디스크나 이런 질환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안 나와서 또 고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쇄골하근을 배웠으니까 혹시나 팔로 뭔가 문제 생기면 쇄골하근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검사 장비가 진단을 해내는 장비가 없죠. 사람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시진과 문진과 촉진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4차 산업시대가 와도 이 분야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지금은 시대가 더 지나면 이거 프로그램화 시키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이 없어도 찾아내고 또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풀어주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되는 시대가 오겠죠. 하지만 그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조금의 여유가 있다, 그죠? 다른 분야는 먼저 사람이 필요도 없어도 되는 분야가 되겠지만 이쪽 분야는 한참 좀 더 가야 될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잘하세요. 제가 나중에 그런 기계 만들어 버리면 이제 못합니다. 사람 가르치다 사람이 안 하면 어때요? 기계한테 가르쳐 줬지. 사람이 안 하면. 자, 신경지배나 기능은 다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71페이지에 3번 증상 있죠. 쇄골부의 TP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자. 쇄골부의 TP는 경관절의 앞쪽과 그 다음에 쇄골하부의 통증을 방사하고 그 다음에 경관절에서 외전하는 동작을 제한한다. 자, 팔을 이렇게 외전하는 거 있죠. 요거를 제한하는데 마지막 각도에서 제한하는 거죠. 마지막 각도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운동하러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팔이 귀에 안 붙어. 이러면 어때요? 대흉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칭하고 문제가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중앙고 발통점들은 4, 5번째 손가락과 팔의 척골 측면으로 통증을 방사하고 그러니까 4, 5지 그 다음에 이렇게 척골 쪽 이쪽으로 통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은 협심증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협심증. 가슴이 쪼이는 통증이 있죠. 그런 통증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걸 먹은 사람도 어때요? 혹시 내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라는 아니면 심장에 혹시 문제가 생겼나는 상당한 불안을 느끼겠죠. 이런 사람이 보험회사 찾아가고 뭐라 바로 넘어가는 거죠. 혹시나 잘못될까봐 보험 무조건 들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런 것들 들으면 또 싫어하겠죠. 그 누군가는.
항상 옳은 말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는 항상 양면에 칼날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말을 조금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의 양면성 중에서 요걸 배우고 싶어하는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 중에서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하지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자, 3번에 보시면 흉골부 중간 금손 위에 있는 발통점들은 안정을 하고 있는 경우나 혹은 힘을 쓸 때 심장의 전방 지역에서 나타나는 간헐적이고 그러면 격렬한 통증을 오사하며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수면을. 흉골부의 중간에 있는 금손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부위가 그래서 여기 부위를 항상 풀려고 노력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죠. 자주 만져서 풀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는 게 좋아요. 짧아지는 단축성의 운동만 하거나 라운드 숄더에 팔짱을 끼는 습관만으로 짧아진 습관을 많이 가지면 안 되겠죠. 배운 거는 항상 늘려줘야 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스트레칭하고 늘려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맨날 헬스장하거나 목욕탕 가면 항상 늘려줘요. 찬물에 들어갔다가 맨날 대흉근의 이 세 방향에 맞춰갖고 스트레칭을 계속 해줘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기부스를 했댔죠. 그래서 가슴이나 대흉근, 어깨 경관절이 안 좋아서 지금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부스를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어깨나 이런 게 굳은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시간만 나면 대흉근을 계속 늘리세요. 오랫동안 우리가 심폐를 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흉근을 부드럽게 유지한다는 게 나이가 들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짧아지면 라운드 숄더가 되고 목이 일자목이 되는 거죠. 등을 아무리 펴고 싶어도 돼요. 등에 힘을 줘도 대흉근이 짧아지시면 이게 안 펴져요. 그죠? 그럼 자기도 뭐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흉근과 위에 배, 위에 복직근을 이런 것들은 잘 늘려줘야 돼요. 항상 뒤로 제끼는 거, 가슴을 여는 거, 턱을 당기는 거, 뒤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 이런 걸 자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책을 많이 보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그런 일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 하늘 보잖아요. 하늘 본 일이 별로 없죠. 여유가 없으니까 뭔가 책을 보고 앞만 보고 내려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시간만 나면 하늘을 보고 뒤로 제끼는 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외척 늑골부 자유열 지역의 발통점들은 가슴의 통증과 쓰린 통증을 방사하는 유두가민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유두가민증하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기에 있는 근육의 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내리 누르는 일을 많이 하거나 짧아지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이쪽에 문제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애기 놓기 전에 대흉근 운동을 충분히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해야 돼요. 신부 수업에 근육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육학이 안 들어가면 애 놓을 때도 고생하고 나중에 이제 하체 쪽 이야기하면 골반도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골반이 틀리고 장가 있으니까 허리 틀고 막 이래도 잘 안 틀어지는데 몇 시간 해야 틀어갖고 겨우 골반이 열리면 애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근육학을 신부 수업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돼요. 애기들도 넣어야 되고 자기 몸을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막 성장 욕구가 오죠.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사춘기 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런 공부들을 같이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그 다음에 모든 연령층에 근육학은 이제 기본인 시대가 옵니다. 그냥 기본적인 교과목인 것처럼 필수 과목인 것처럼 성경하고 불경보다도 더 누구나 봐야 되는 그런 과목이 그런 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4번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을 봅시다. 5가지가 있어요.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무거운 물건들을 드는 것.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이때 가부가 걸리는데 주로 어떤 것? 대흉근의 쇄골지가 상악근의 전부와 함께 더 많이 힘을 쓰겠죠. 넓은 것보다는 좁은 걸 들었을 때 더 대흉근의 쇄골지에 가부가 걸리고 대흉근의 흉골지도 쪼은다고. 그죠? 쪼은다고 힘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대흉근의 흉골지와 쇄골지가 문제가 되는데 쇄골지는 어때요? 작은 걸 들 때 더. 근데 흉골지는 어때요? 큰 걸 들면 바깥쪽에 드릴 포인트가 작은 걸 들면 안쪽에 드릴 포인트가 더 생기겠죠. 김장철에 누군가가 끝난 뒤에 아파서 많이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봐줘야겠죠. 가슴 쪽에 문제도 있고 아니면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만성이 아닐 것 같아요.
급성으로 온 것들이니까 한 몇 번만 해주면 빨리 낫겠죠. 그런 분들은 고생 안 하게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8월 내전 가용회에서 단축성 긴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골프채를 잡고 누르는 거 내전이죠. 두 개를 다 내전시켰죠. 골프를 잘못 쳐도 어때요? 나이 애들하고 대형고에 굳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 벌었다고 골프 치면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빨리 몸을 좀 풀고 그 뒤에 이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골프도 좀 해야겠구나 사업을 하니까 골프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구나 싶을 때 했을 때는 어때요?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돈보다는 뭐 건강을 먼저 챙겨라. 돈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다시 벌면 되니까. 근데 건강을 잃으면 죽어야 되잖아. 아프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을 쫓아가기 이전에 내 건강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하면서 항상 돈을 쫓고 사람하고도 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내전된 자세에서 어깨를 고정한 경우에도 굳을 수가 있어요. 상하근 이제 팔 안 좋으면 기부스를 한다든지 상하근으로 매죠. 천으로. 이런 경우도 어때요? 대형근의 단축이 오겠죠. 저 같은 케이스예요. 저 같은 케이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엄청 풀고 있어요. 옛날에 기부스를 풀고 물리치료 하는 선생님들이 이 공부를 했다면 제가 지금의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시대는 이게 유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팔을 다쳤으니까 그 시대는 이런 거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지금의 물리치료의 루틴만 하던 시대. 기부스를 풀고 가니까 어떻게 치료해주냐면 뜨거운 핫팩을 딱 하나 올려주고 일하고 있는 팔을 중력에서 펴지게끔 무게와 함께 그렇게 뒀단 말이에요. 치료를 못 받았어 제대로. 전기줄을 좀 붙여주고 했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자기가 온다면 어때요? 이거와 관련된 근육들을 다 풀어주고 그래갖고 기부스 한 팔보다 안 한 팔보다 기부스 한 팔을 훨씬 더 부드럽게 좋게 만들어줄 텐데 실제로 저한테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팔 다 풀어줘갖고 안 좋은 좋았던 팔보다 이쪽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저희 아픈 추억 때문에 기부스의 치료를 제가 엄청 잘합니다. 지금 또 제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온 손님이 기부스를 하고 오셨네 다리에. 근데 우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이라서.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쫄쫄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 기부스를 풀고 반기부스를 하고 있길래 잘 때는 풀고 말했는데 뼈는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래 하면 된다 해갖고 발목하고 막 치료를 해줬더니 하루 만에 이제 목발도 버리고 반기부스 버리고 이제 걸어다니고 근데 약간 쫄쫄거려. 완벽하게 안 났으니까. 그러다가 또 바빠갖고 한 달 뒤에 또 봐주니까 막 요즘에 종아리가 욱신거려서 아파서 못 자게 해서 그래요. 가자미가 눈 굳었어요. 근데 거기로 나는 경골신경이 눌린 거죠. 발바로 가는 그 부위를 또 부르니까 이제는 잠이 잘 와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발목에 아로엠을 좀 만들어주고 하니까 걸어갈 때 이제 안쪽도 걸리겠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불편해요. 내려올 때 아로엠이 가자미근이 늘어나줘야 되니까 내려갈 때 단축되면서 올라가는 거는 오르막길이고 내려갈 때는 이완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에 지금 양쪽 뼈가 다 부러졌는가 안쪽 바깥쪽을 다 집어하고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합의를 아직 안 했다 근데 합의금 얼마 준다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와 많이 주네요 하면서 했는데 받으세요 제가 다 고쳐드릴 테니까 하면서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싹 고쳐게 됐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장애가 생겨요. 장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안 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성형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2천만 원의 돈이 실제로는 큰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게 보편화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보면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 젊은 나이에 아가씨인데 발목이 그렇게 되고 장애가 있고 쫄뚝거리게 살게 되면 어떻겠어요? 2천만 원도 작죠. 근데 운 좋게 저와 인연이 된다면 어때요? 그건 금방 해결하죠. 제가 볼 때는 10회도 안 돼갖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죠. 근데 나한테 뭐 대달라면 대줄 수도 있겠죠. 대신 돈과 시간을 나에게 줘야겠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 저도 기부 사는 바람에 장애가 생겼는데 이걸 몰랐으면 어때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만나는 바람에 지금 나이가 들어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지금보다 한 내가 60쯤 되면 지금보다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요거대로만 살아준다면 제가 이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만 않으면 되겠죠. 노화의 과정까지 이겨낼 정도로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노화는 웬만해서는 막을 수가 없죠. 노화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격렬한 계속적인 분노. 화가 나고 하면 어때요? 가슴에 힘이 들어가죠. 화가 나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 그죠? 다 어때요? 이러면서 뭔가 내리치고 싶고 벽을 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때요? 대원군에 힘이 들어오죠. 치지 않아도 어때요? 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대원군에 많은 힘이 들어요. 운전하다가 성깔 들어오는 사람들 어때요?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하다가 승이 나고 막 그래 혼자가 대원군에 가박을 해서 간상동맥 직경이 줄어들면서 심장의 문제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죠. 교통사고의 원인을.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걸 보는데 지금 현대의학은 그렇게 이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석을 잘 못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찬 공기에 대한 피곤한 근육의 노출 등에 의해서 생깁니다. 대원군에 피곤할 때 찬 공기가 많이 노출되면 어때요? 대원군에 또 가부가 걸리면서 문제가 되겠죠. 근육은 찬 공기가 닿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죠? 떨어요. 열이 식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어때요? 떨죠. 얼굴도 너무 추우면 어때요? 턱에 떨리죠. 왜 그래요? 근육이 열을 내서 여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열을 식으면 어때요? 보호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우리 몸에는. 우리는 항온동물이니까 열이 내려가면 안 되잖아. 열이 내려가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동사라 그래갖고 추운 곳에 있다가 열이 식어갖고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어때요? 본능적으로 춥거나 이러면 열을 올리려고 뜬단 말이에요. 그럼 대형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노출되어 있으면 어때요? 열이 따뜻해요. 내가 열이 운동을 해갖고 뜨거웠었는데 차가운 데 노출되어 있다 보면 쉽게 쪼는 순간 되면 그 이상 되면 어때요? 대형군이 긴장하면서 뜬단 말이에요. 그때 대형군의 가부가 걸리면서 트리오폰드가 형성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나쁜 자세. 나쁜 자세의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둥글게 굳은 어깨.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라운드 숄더. 둥근 어깨라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가져가지고 체형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대형군의 문제가 심장 질환으로 이제 발달해요. 심장 근육의 질환으로. 그래서 심장 근육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심장이 간상동맥 이야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운드 숄더고 등이 굽으면 행경막이 막히는 자세를 했죠. 행경막이 이렇게 있을 때 행경막이 열리고 수축과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자세인데 등이 굽으면 어떻게 되죠? 행경막이 움직이지 못하고 긴장하는 상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올라오는 피가 잘 못 올라오겠죠. 못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생기죠? 심장은 100% 원해야 될 피가 모자라죠. 그럼 2번을 뛰어야 돼. 3번을 뛰어야 돼.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맥을 재보면 속도가 엄청 빨라. 그럼 뭐해? 행경이 막혀서 수송하강이 안 되는구나. 순환이 안 되는구나 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힘을 체크하기도 하겠죠. 맥박이 얼마나 잘 뛰는가. 그러면 여기로도 못 가면 여기로 오는 힘이 엄청 세겠죠. 그래서 하체가 막혔을 때 힘이 세다고 느끼고 근데 또 여기에 만약에 막혔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오는 힘이 좀 약해졌죠. 그 대신 속도는 어때요? 심장에 또 뛰는 속도는 체크할 수 있죠. 그럼 하체만 막혔는지 아니면 상체도 막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을 또 만져보면 어때요? 여기에 너무 힘이 있다든지 막 너무 이제 많이 오면 어때요? 다 막혔는데 여기로 다 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뇌혈관이 터져서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맥진이라는 거예요. 맥진. 이런 방법으로 맥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맥진은 더 심오한 이론들이 더 숨어져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맥진의 이론은 이런 원리 때문에 맥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나라의 한의학적인 이론들이. 지금 건축학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석하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내가 뛰고 싶을 때 충분히 이완했다가 수축해야 되는데 라운드 숄더면 못 수축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심장이 가부가 걸리겠죠. 밀어내면서 심장을 뛰어야 되잖아. 그리고 피는 적게 와가지고 빨리 뛰어야 되잖아. 심장이 얼마나 가부가 걸렸어요. 그러면 등이 굽고 라운드 숄더인 것은 어때요? 결국엔 심장의 질환을 100% 일으킬 수 있겠죠.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시간차가. 그죠? 그래서 노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등이 굽거나 라운드 숄더인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살든지 좀 더 늦게 살든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중에 심장의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내가 평소에 내가 장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상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폐 문제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겠죠. 금방 그 자세는 폐도 안 좋겠죠. 폐도. 그럼 폐도 어때요?
하고 공기가 이만큼 들었다가 이만큼 나가야죠. 폐가 다 수축했다 이어날 건데 맨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위에 폐만 많이 수축했다 이어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어때요? 폐가 몇 옆이죠? 세 옆이 있고 왼쪽이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간이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세 개 넣어줘. 이렇게 외야 되고 오른쪽 세 개고 왼쪽 두 개로 외우면 되겠죠. 왼쪽에는 또 심장이 있으니까 약간 여기에 공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폐가 어때요? 호흡을 하면 끝까지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까지만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